본 콘텐츠는 각종 의학 연구 자료 및 발표된 자료와 기사를 분석, 학습하여 시니어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와 사연으로 구성한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의미 있는 참고 자료이지만 개개인의 체질과 특성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치료나 진단 등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전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AI로 제작된 건강정보 해설 콘텐츠이며 헬로 시니어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챕터 1 충격적인 기적의 시작.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들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어제 약속한 일을 깜빡 잊어버리거나 가족 이름이 순간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일들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75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놀라운 경험담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려 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례들은 개인의 경험담이며 모든 분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존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5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수많은 치매 환자분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치매는 불치병이라고 여겨져 왔지만 최근 뇌과학 연구 결과들이 이런 상식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박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는 의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놀라운 회복 사례입니다. 작년 3월 박영수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아침에 약 먹은 것을 깜빡하고 또 드시려 하고 며느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화장실 가는 길을 헷갈려 하셨죠. 검사 결과는 경도인지 장애, 즉 치매 초기 단계였습니다. MMSE 점수가 24점으로 정상 범위인 28점보다 현저히 낮았고 MRI에서도 해마 부위의 위축이 관찰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를 못 알아보게 되는 건가요? 치매약 먹으면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할아버지에게는 특별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며느리 김미경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운동으로 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그때 저는 최근 읽었던 일본 도호쿠 대학의 연구 논문이 떠올랐습니다. 2023년 국제신경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손가락 운동이 뇌의 전전두엽과 해마를 활성화시켜 인지기능 개선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하루에 3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손가락 운동이 있습니다. 며느리 김미경 씨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부작용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으니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박영수 할아버지의 기적 같은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한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반신반의했고 할아버지 본인도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며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김미경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우리 꾸준히 해보세요. 뇌는 근육과 같아서 써야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 달부터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스스로 기억하기 시작했고 며느리 이름도 자연스럽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달,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10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추억을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 네 번째 달에는 이웃 어르신들과 장기도 두고 손자와 함께 퍼즐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달,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검사를 받은 박영수 할아버지의 MMSE 점수가 소폭이나마 상승하여 나온 것입니다.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우수한 수준이었습니다. MRI 재촬영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마 부위의 위축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같은 나이 또래보다도 높게 측정된 것입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가족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뇌의 가소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제 77세가 되었지만 2년 전보다 훨씬 명석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독서 토론 모임에도 참여하고 심지어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사용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가족들이 절 걱정하는 눈빛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바로 하루 3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손가락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뇌과학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챕터 2 뇌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비밀. 여러분, 혹시 우리의 손가락이 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우리 뇌에서 손가락을 관장하는 영역은 전체 뇌 용량의 무려 30%나 차지합니다. 다리나 팔, 몸통을 담당하는 영역보다 훨씬 큽니다. 이는 인간이 진화하면서 손을 정교하게 사용하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의 지능 발달과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발표된 해외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을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fMRI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계획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그리고 운동을 조절하는 손해가 모두 활발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에 뇌과학연구소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65세 이상 경도인 지장의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손가락 운동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환자에서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손가락 운동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첫째, 뇌혈류량 증가입니다. 손가락을 복잡하게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류량의 개선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뇌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둘째, 신경세포 간 연결 강화입니다. 손가락 운동은 뇌의 신경세포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계속 가능합니다. 셋째, 뇌율의 신경영양인자 분비 촉진입니다. 영어로 BDNF라고 하는 이 물질은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손가락 운동이 이 물질의 분비를 2-3배 증가시킵니다. 넷째,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입니다.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손가락 운동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늘립니다. 실제로 박영수 할아버지의 혈액 검사를 6개월 후에 다시 해보니 염증 수치는 현저히 떨어지고 뇌율의 신경영양인자 수치는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떤 손가락 운동이든 효과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아무렇게나 손가락을 움직인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뇌의 여러 영역을 골고루 자극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3분 뇌 활성화 손가락 운동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첫째, 좌뇌와 우뇌를 균형 있게 자극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여 양쪽 뇌를 모두 활성화시킵니다. 둘째, 단순 반복이 아닌 복잡한 패턴을 사용합니다.
뇌가 새로운 도전을 받아야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넷째, 시각, 청각, 촉각을 함께 사용합니다. 여러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면 뇌 활성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신경세포의 재활용 개념입니다. 우리 뇌에는 사용하지 않아서 잠들어 있는 신경세포들이 많습니다. 손가락 운동은 이런 잠든 신경세포들을 깨워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뇌의 우회로 형성 효과도 있습니다. 치매로 손상된 뇌 부위가 있어도 다른 건강한 부위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줍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경우도 처음에는 해마 부위에 손상이 있었지만 6개월 후에는 다른 뇌 부위들이 기억 기능을 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대한치매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손가락 운동을 6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 치매 진행 속도를 상당 수준으로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30-40% 개선 효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정말 3분만으로 충분한가요? 네,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하면 뇌가 피로해져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집중적인 뇌 자극은 3-5분이 최적이라고 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3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30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반복을 통한 학습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극을 받으면 뇌가 이 기능이 중요하구나라고 인식하고 해당 영역을 강화시킵니다. 챕터 3 기적의 3분 뇌 활성화 손가락 운동법.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실제 운동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가 6개월간 꾸준히 실천했던 바로 그 운동법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으세요.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이완하세요. 손목과 손가락에 반지나 시계가 있다면 잠시 빼주세요.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1단계 기초 활성화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기초 활성화 운동 30초. 양손을 가슴 앞으로 편안하게 올리세요.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도록 합니다. 먼저 양손의 모든 손가락을 동시에 주먹을 쥐었다가 펴세요. 천천히 5번 반복합니다. 이때 손가락 끝까지 힘을 주어 완전히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엄지손가락만 따로 움직여 보세요. 엄지를 손바닥 쪽으로 구부렸다가 최대한 뒤로 젖혀주세요. 양손 동시에 10번 반복합니다. 이제 검지손가락만 따로 움직여 보세요. 검지를 구부렸다 펴기를 10번 반복합니다.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10번씩 움직여 주세요. 2단계 양손 협응 운동 1분. 이제 좀 더 복잡한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왼손은 손바닥을 펴세요. 그리고 동시에 바꿔주세요. 오른손은 펴고 왼손은 주먹을 쥐는 겁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익숙해지면 점점 빠르게 해보세요. 30초간 반복합니다. 다음은 가위바위보 동작입니다. 오른손은 가위, 왼손은 바위를 만드세요. 그리고 바꿔주세요. 오른손은 바위, 왼손은 가위로 말이죠. 가위 마이너스 바위, 바위 마이너스 보 마이너스 가위 순서로 30초간 반복해주세요. 3단계 손가락 독립성 강화 운동 1분. 2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뇌의 정교한 운동 조절 능력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양손을 앞으로 뻗고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도록 하세요. 먼저 양손의 엄지손가락 끝을 서로 맞댄 다음 다른 손가락들은 자연스럽게 펴세요. 엄지 마이너스 검지 마이너스 중지 마이너스 약지 마이너스 새끼손가락 순서로 차례대로 맞댔다가 떼어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맞대지 않는 손가락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지를 맞댈 때는 엄지, 검지, 약지, 새끼손가락은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뇌의 정교한 운동 조절 능력을 기르는 핵심 동작입니다. 각 손가락마다 5번씩 총 25번 반복해 주세요. 4단계 리듬감 협응 운동 30초. 이제 청각까지 함께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4박자를 세어보세요. 하나에서는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둘에서는 왼손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셋에서는 오른손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넷에서는 왼손 엄지와 중지를 맞댑니다. 이 패턴을 기억해서 30초간 반복해 주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익숙해지면 조금씩 빠르게 해보세요. 5단계 마무리 이완 운동 30초. 마지막으로 뇌와 손가락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동작입니다. 양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고 손바닥을 서로 비비듯이 문질러 주세요. 15초간 계속하면 손이 따뜻해집니다. 그 다음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후 손목을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양손을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올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뿜으세요. 3번 반복하면 끝입니다. 중요한 실천 포인트들. 첫째, 시간을 정확히 지키세요. 더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뇌가 피로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아침 기상 후나 저녁 식사 전 등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면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셋째, 처음에는 동작이 어색하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뇌가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과정이니까요. 넷째,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효과는 보통 2-3주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가족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확인해주면 지속하기가 쉬워집니다. 운동 강도 조절법. 1주차 각 단계를 천천히 정확하게 익히는 데 집중하세요. 2주차 동작에 익숙해지면 약간씩 속도를 높여보세요. 3주차 눈을 감고 해보세요. 더 집중이 됩니다. 4주차부터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창의성이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도 처음 2주간은 동작이 서툴고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함께 꾸준히 연습한 결과 3주째부터는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서 답답했어요. 하지만 점점 손가락이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뭔가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뇌의 가소성이 작동하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챕터 4 실제 성공 사례와 주의사항.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손가락 운동법을 실천해서 놀라운 효과를 본 분들의 사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김영희 할머니 73세. 김영희 할머니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매우 우울해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집에만 계시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운동을 시작한 지 2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잠을 잘 자게 되었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4개월 후에는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손가락 운동을 하니까 뜨개질할 때도 손이 더 부드럽게 움직여요라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인지 기능 점수가 8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경로당에서 뜨개질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례 2. 최병수 할아버지 78세. 최병수 할아버지는 파킨슨병과 경도 인지장애를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손떨림 때문에 글씨 쓰기도 어려워하셨죠. 처음에는 손가락 운동 자체가 힘들어서 1분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3개월 후부터는 손떨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인지 기능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매일 일기를 쓰고 계시며 손자들과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도 하십니다. 손가락 운동 덕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례 3. 이순자 할머니 81세. 이순자 할머니는 혈관성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중풍으로 인한 뇌 손상이 원인이었죠. 오른쪽 손가락이 마비되어서 처음에는 왼손으로만 운동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왼손 운동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뇌의 좌우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마비된 오른손의 기능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오른손으로도 간단한 동작이 가능해졌고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한쪽 손이 안 되니까 포기하려고 했는데 한 손으로도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사례 4. 박철호 할아버지 76세. 박철호 할아버지는 당뇨병성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인지 기능도 계속 나빠지고 있었죠. 손가락 운동과 함께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신 결과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운동 자체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었고 인지 기능 개선에도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혈당도 안정되고 기억력도 많이 좋아져서 당뇨 환우회에서 운동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주의사항과 올바른 실천법. 하지만 이 운동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손목이나 손가락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관절염이나 류마티스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뇌도 근육처럼 점진적으로 발달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익혀가세요. 셋째, 다른 치료를 중단하지 마세요. 손가락 운동은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이나 치료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넷째, 효과를 너무 빨리 기대하지 마세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3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하세요. 완전히 쉬는 것보다는 1분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를 높이는 추가 팁들. 손가락 운동의 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첫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뇌의 회복과 기억 정리는 주로 잠들어 있는 동안 일어납니다.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뇌 혈류를 증가시켜 손가락 운동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셋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세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 비타민 E가 많은 견과류를 드세요.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 이 부분에서 뇌 건강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DHA와 EPA가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는 뇌세포막의 유연성을 높이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이나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이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콩, 닭고기, 생선에 많이 들어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육, B12, 엽산은 뇌신경 전달물질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녹색 잎채소, 계란, 유제품을 충분히 드세요. 넷째, 코엔자임 Q10입니다. 이는 뇌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돕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정어리, 쇠고기, 시금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 손가락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 손녀와 함께 누가 더 정확하게 하나 게임을 해보세요. 아이들도 재미있어하고 어르신들도 더 의욕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는 부부가 함께 마주 앉아서 서로의 동작을 따라하는 미러링 게임을 해보세요. 한 분이 동작을 하면 다른 분이 거울처럼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녀분들은 어르신의 운동 일지를 작성해 주세요. 매일 운동 시간과 느낌을 기록하면 진전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동기부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계절별 주의사항. 겨울철에는 손가락이 차가워서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거나 손난로로 따뜻하게 해주세요. 여름철에는 에어컨으로 인해 손목과 어깨가 경직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 주의사항.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한 동작은 피하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하세요. 필요하면 운동 전에 관절 부위에 온찜질을 해주세요. 파킨슨병이 있으신 분들은 떨림이 심한 날에는 운동 시간을 줄이고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는 운동을 피하세요. 적정 혈당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거나 고개를 숙이는 동작은 주의하세요. 운동 후에는 천천히 일어나세요. 언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운동 중이나 후에 심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 손목이나 손가락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 갑작스럽게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지는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꾸준히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 뇌는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작은 변화라도 발견하면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세요. 내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세요. 어르신이 건강해지는 것이 가족 전체의 행복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손가락 운동을 하십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하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운동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다른 분들도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 새로운 희망의 시작.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3분 손가락 운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첫 번째 동작부터 따라해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 혹시 운동법이 기억나지 않으시면 이 영상을 다시 들어보시거나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도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운동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거주 지역이나 연령대, 그리고 운동 후 느끼신 변화들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감동적인 건강 회복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희망을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